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두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시선집중 3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선집중 교재는 민법 핵심사항 40개를 약 100페이지로 구성한 핵심 요약집입니다. 이걸 3번, 4번 반복하시면 금방 민법에서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포인트 36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는 84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긴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꼭 공부해 주세요. 먼저 두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자, 정답 정하셨나요? 2번 넘어갑니다. 2번도 지금 풀어보세요. 자, 이제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번 주택임대차 존속기간과 계약갱신 요구권. 일단 얘들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숫자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먼저 존속기간입니다. 자, 1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그 다음 뭐 한 기간이죠? 정한 기간. 뭐 있다고요? 정한 기간. 뭐 한 기간? 정한 기간이에요. 지금 속으로 저 자식이 왜 그러지 하죠.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정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갑주택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였죠. 만약 계약 기간을 3년 약정합니다. 그럼 2년이 됩니까? 아니죠. 최장 기간 제한 없죠. 100년 유효, 500년 유효입니다. 3년 유효입니다. 3년 유효.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몇 년으로 보죠? 2년으로 본다. 만약에 갑과 을이 기간을 1년 약정합니다. 그래도 2년으로 본다죠. 다만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자, 그럼 임차인은 1년과 2년 선택할 수 있죠. 약정기간 1년, 법에서 정한 2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만약에 임차인은 1년과 2년 사익기간, 만약에 나는 1년 6개월 살고 나간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다 그러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임법이 임차인에게 막 날개 달아준 법이 아니에요. 아까 위쪽에 다만에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뭐한 기간? 정한 기간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정한 기간을 아까 네 번을 말했어요. 자, 여기서 1년으로 정했죠. 그럼 1년과 2년을 선택해야 돼요. 사익기간 1년 6개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꼭 그럴 것 같지만 그런 규정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한 기간을 제가 아까 네 번을 물어봤죠. 대부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임차인이라면 1년 6개월 살고 나가면 돼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임대인이라면 이 임차인은 혼납니다. 안 돼. 혼나요. 1년과 2년을 선택해야지 사익기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어때요니까 오늘은 제가 주임법은 실생활에 아주 중요하니까 시험에 안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끝까지 꼭 시청하셔야 돼요. 안 보면 손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묵시유갱신,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임대차를 3년 했어요. 그럼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뭔가 통지해야 돼요. 끝나면 보증금 올려줘. 끝나면 월세 올려줘라고 반드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임차인은 계산점이 없어요.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임차인일 때 끝나면 보증금 내려줘. 끝나면 월세 내려달라고 이때 반드시 통지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기간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이제 3년 기간이 만료됐죠. 기간이 만료되면 법에서 자동 연장, 자동 갱신시킵니다. 그걸 법정갱신, 묵시유갱신 그래요. 묵시유갱신이 되면 기간은 전 임대차와 똑같지 않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근데 보증금 월세는 똑같은 거죠. 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5년간 보증금 월세 10원도 못 올립니다. 이렇게 묵시유갱신이 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는데 단 이때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시간을 줘야겠죠. 3개월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임차인만 가능해요. 그래서 임차인만 가능한 거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다음 양가로 2번 계약갱신 요구권이 주임법에 생겼죠. 원래 상임법에만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계약갱신 요구가 주임법에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가백의 아파트가 시가가 10억인데 을과 임대차를 계약기간 2년 했고 전세 보증금 6억을 받았어요. 근데 2년이 끝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올랐죠. 만약에 18억을 올랐습니다. 거의 2배 올랐죠.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을 쫓아내거나 보증금 2배 이상 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증금을 2배 이상 올리게 되면 임차인 을이 그 돈 못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을은 보증금 6억도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을 2배 이상 올려달라면 을은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까봐 이제 임차인이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이죠. 2개월도 작년에 심에 나왔어요.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못 쫓아내요. 다만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미안하지만 임차인 나가달라는 거죠.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워요. 포실하게 타고난 대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추리가 밥을 엄청 많이 먹은데 아주 포실포실합니다. 아주 포실하게 타고난 대추리가 있어요. 자기 배 보지 마세요. 포실하게 타고난 대추리가 얘가 뭘 좋아하냐면 부추와 이합 보쌈을 좋아해요. 여기서 이합이 혹시 여러분 소고기하고 키조개 드셔봤어요? 그 맛이 환상입니다. 그게 부추와 이합 보쌈이에요. 이걸 계속 먹으니까 그 메뉴 일부가 전멸 중. 다시 포실하게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이합 보쌈을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9호는 그 밖에라 읽어보시면 되고, 자, 먼저 포실이 8번이에요. 자, 8번 임대인 가로 열고 임대인 직계 존속이 부모님, 직계 비속이 자식. 이걸 포함이죠?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합니다. 즉 나나 나 가족이 내 집에 들어간대요. 그럼 임차인 미안하지만 나가달라가 포실입니다. 다음 타고난 대처리가 7번이에요. 7번 임대인이 다음 강목 밑에 가나다를 가목, 나목,
다목이라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이로 목조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분입니까? 대부분입니까?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겁니다. 감옥,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 기한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릅니다. 즉 최초의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미리 고지했어요. 저는 2년 후에 주택을 철거해야 돼요. 들어오실래요? 라고 고지했어요. 그럼 그 말 듣고 들어왔죠. 그럼 나가달란 말이죠. 고입니다. 남욱,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매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안 죽으려면 나가야겠죠. 아니 난이요. 난 타고 난 안자를 멀리서 보면 난으로 보여요. 난자도 눈을 절반 감으면 안으로 보여요. 이게 난이요. 난. 다목, 다른 법령이 타법령이죠. 타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즉 정비법에 따라 오래된 지역을 다 철거합니다. 그럼 내 집도 철거해야겠죠. 나가달란 말입니다. 이게 7호가 뭐예요? 타고난 대처리, 타법령 고지 난이 안전사고. 다음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입니다. 다음 부추가 2번이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함으로 임차했다. 이게 부추입니다. 부추. 다음 1번이 몇 기 연체죠? 2기 차임의 연체. 3번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제공했다. 자, 합의해서 이사하라고 5천만 원 주기로 했대요. 이게 합의하의 보상입니다. 이게 이합보쌈이에요. 이합보쌈이 뭐예요? 이기연체 합의하의 보상. 이게 보쌈입니다. 뭐 그런 억지가 어디 가냐고요? 그래도 이런 안기법은 전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합보쌈입니다. 그 다음 4번, 5번, 6번이 일부예요. 그러니까 7번은 대부분, 4번, 5번, 6번은 일부입니다. 그럼 4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즉 무단으로 목조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 전대해서요. 5번이 중요하죠.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죠. 중과실이 있죠. 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럼 중과실은 우리 민법에 총 3번 나와요. 첫째, 민법에 딱 한 번, 민법에 어디 나와요? 109조 차고 중과실 취소할 수 없죠. 두 번째, 여기 주임법, 중과실, 주임법. 세 번째, 다음 시간에 상임법. 중과실은 민법에 딱 109조 한 번, 주임법 여기 한 번, 상임법 한 번 해서 우리 민법책에 총 3번 나와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6번, 임차한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 못합니다. 이 4번, 5번, 6번이 메뉴 일부가 전멸 전 무단전대 멸실 고의 중과실 파손입니다. 다시 한기법 포실이 포함 실거주 타고난 대처리가 타법령 고지 안전사고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부추 부정한 임차 이기연체 합의하의 보호상 전부 일부를 무단전대 멸실 중과실 파손입니다. 외워두세요. 다음 시간에 상임법에서는 포실이 없어요. 상가를 포함 실거주가 나올 수 없죠. 다음 2기 연체가 아니라 3기 연체. 그것 빼고 똑같습니다. 그 상임법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계약갱신요건에서 교재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1회 딱 한 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아까 최단기간 2년 보장되고 계약갱신 요구하면 또 2년이라 여러분 언론에서 2+2 들어봐서요. 이게 최단기간 2년 여기 계약갱신 요구 또 2년에서 2+2 총 4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한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보증금은 20분의 1 5% 범위에서 증액 감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 2배 올리고 싶지만 5%밖에 못 올립니다. 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4번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아까 2년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받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까 법정갱신 규정과 유사하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5번 임대인이 1항 8호 사유가 가로열고 아까 목적주택에 자기 가족이 실거주,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 가족이 집에 실거주한다고 갱신 거절해서 임차인이 나갔어요. 나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했습니다. 즉 보증금 아주 많이 받고 제3자에게 임대차 했죠. 그때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아까 1항 8호가 포실이죠. 가족들 포함 실거주 이걸 악용하죠. 임차인에게 거짓말로 내가 내 집에 실제 거주할 테니까 나가. 그래놓고 임차인 나갔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들어가고 비싼 보증금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험이 안 나오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다주택자, 주택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임차인 계약 개시 요구 거절하고 쫓아내고 싶죠. 그때 임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실거주한다고 말해요. 거짓말로. 그럼 거짓말하면 임차인도 알거든요. 아, 저 사람이 거짓말로 지금 실거주한다고 해서 나를 쫓아내거나라고 알거든요. 알죠? 그래서 쫓겨나면 이제 일단 쫓겨나가야겠죠. 그럼 손해배상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손해배상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손해 입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거짓말로 내가 들어갈 거야 나가라죠. 그럼 임차인이 나가려면 또 그 옆에 다른 아파트 옮기잖아요. 그럼 보증금 엄청 2배 이상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려줄 수가 있어요. 거짓말인지 알고도 임차인이 올려줍니다. 왜냐면 나가서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손해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로 옆에 집으로 가잖아요. 이미 보증금 2배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인이면 거짓말 치세요. 아, 내가 들어갈 거야 라고 거짓말 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면 이 공갈 협박을 해야 돼요. 만약에 당신이 안 들어오잖아. 그 제3자 임대차 하잖아. 그럼 민사상 손해배상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형사상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당신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쫓아냅니다. 또 사기죄로 깜빵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임대인인가 임차인가에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게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저 아니면 이런 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끝까지 꼭 이 강의를 시청하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데 자, 갑주택을 의리 임대차 했죠. 의리 보증금 지급하고 이제 의리 직접 점유합니다. 그러다가 기간이 끝나면 동시행이죠. 을은 목적물 점유를 반환해야 되고 임대인 갑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을은 목적물을 반환하는데 임대인 갑이 돈을 안 내줍니다. 그때 임차인은 크게 세 가지를 행사할 수 있어요. 첫째, 돈 안 주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목적주택을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자, 갑이 보증금 안 줘요. 그럼 우리 나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갑이 보증금 안 주면 나는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이 아닙니다. 이건 동시행항변하는 겁니다. 네가 돈 안 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동시행항변합니다. 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유치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 X 외웠잖아요. 유치권 X 뭐라고 외웠어요? 보건복지부 매신. 보가 뭐예요?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 안 주면 안 나갈 수 있어요. 법적 근거가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행항변입니다. 그거 둘 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보증금, 유치권 X. 그 두 가지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 둘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낸 이유가 보증금 안 주면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법적 관계가 유치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시행항변입니다. 근데 1번, 2번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을은 당장 이사 가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이사 나가버리면 대항력이 상실합니다. 그래서 을이 이제는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등기하면 을 권리가 공시가 되니까 이사 나가더라도,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공시했으니까. 그리고 을이 나가거든요. 을이 나가면 이제 갑은 온천하에 공시돼요. 보증금 못 빼준 놈 그 말이거든요. 갑이 쪽팔리니까 야, 돈 줄게 빨리 말소해 그랬죠. 이건 동시행이 아닙니다. 갑이 보증금 안 주니까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했죠. 그럼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가 후행으로서 이건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새롭게 들어온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소액 임차인이라 최우선 받을 수 있대요. 못 받습니다. 이 임차인에게 이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을이 나갔죠, 을이. 근데 새로운 임차인에게 최우선 면제 해줘버리면 먼저 나간 을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럴까봐 이 새로 들어온 소액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면제 안 해줍니다. 근데 그냥 우선 면제는 해줘요. 어차피 우선 면제는 을이 먼저 받고 이 새롭게 들어온 소액 임차인이 나중에 받기 때문에 먼저 나간 을을 해야 할 우려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제3자에게 공시가 되죠. 그래서 임차인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해 줍니다. 자동 배당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임차인 세 가지 권리가 있죠. 주임법에서. 자,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대항요건이 주택인도와 주민으로 전입신고해야 돼요. 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깁니다. 다음 경매에서 보증은 우선 면제권 받으려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야 됩니다. 다음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고 즉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이고 그리고 대항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대항요건은 세 군데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죠? 근데 확정일자는 어디만 있죠? 우선 면제, 최우선에 없어요. 대항요건이 없죠? 라고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황우석. 옛날에 서울대 줄기세포 사기꾼 박사 황우석이 있었어요. 황우석. 최우선은 성이 최씨라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오직 우선 면제 요건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대항력을 갖출 때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해야 되죠. 전입신고할 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그럼 다가구는 여기 없잖아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세 가지 외워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연세대학교 있죠. 그래서 연세대 하세요. 서울의 연세대학교 연세대 하세요. 저는 연세대 싫은데요. 그러면 자, 남자 여자가 싸웠어요. 남녀가 싸웠는데 남자가 뒤지게 맞았어요. 남자가 뒤지게 맞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자, 웃지 마세요. 정말 웃지 마세요. 자, 인연 세대 그랬어요. 하하하 웃지 마세요. 다시 남자가 뒤지게 맞고 여자한테 인연 세대 그랬습니다. 웃지 말라니까. 그럼 더 어떻게 내보세요. 그럼 이 공동주택은 전입신고할 때 주민으로 갈 때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다가구는 단독이라 집원만 적으면 돼요. 호수 적지 않아도 대항력 인정해 줍니다. 이제 공법 시간에는 연세대 기숙사. 자, 그럼 3번 주택임차권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항력은 신소유자, 즉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에서 매수인, 경매에서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해요. 이렇게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옵니다. 매매, 증여, 경매 다 나와요. 근데 우선 면제권은 오직 경매에서만 나오고 경매에서 배당, 돈 받는 순서를 말합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대항력은 신소유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죠. 즉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 그래요. 그럼 나가냐 안 나가냐요. 대항력 있으면 안 나가는 것이고 대항력 없으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태양력은 물권은 원래 인정되고 채권은 원칙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태양력 가출할 시기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눕니다.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매수인 즉 양수인 등기보다 태양력이 더 빨랐나가 보는 것이고,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즉 최선순위 저당권 등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태양력이 빨랐는가 봅니다. 이렇게 소유권 변동 원인이 매매와 경매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시험에 잘 나오고 실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태양력은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양수인 등기보다 태양력이 더 빨라야 됩니다. 즉 갑액의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이라 했습니다. 주택이라 한 적 없어요. 이 부동산은 을과 임대차입니다.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주면 을은 임차권이란 채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을은 X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지났는데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을한테 나가 그래요. 을은 아직 1년 덜 사용했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야 됩니다. 을은 채권을 가졌고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을은 계약 당사자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과 한 적 없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없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을은 2년과 3억을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계약했죠. 그럼 갑에게는 계약 내용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갑과 계약이 있으니까 당연히 계약 내용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럼 우리는 나가야 돼요. 2년 사용 못한 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받고 보증금 3억도 갑에게 받아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대항력 없죠. 같은 말이, 그럼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승계하지 않는다, 이 말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은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X가 5억이라면 병은 5억에 사는 겁니다. 그럼 병이 5억 주잖아요. 그럼 갑이 그 5억에서 갑이 을에게 3억 내줘서 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을은 제3자에게 대항력 없다.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임차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자, 만약에 저 X가 이제 주택이라면 갑과 을이 주택 임대차에 있죠. 그럼 주택 임대차도 임차권 등기하면 됩니다. 근데 주택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에 자동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굳이 등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 만약에 저 X 부동산이 상가 건물이라면 갑과 을이 상가 임대차에 있죠. 그럼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인법에서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이것도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동그라미 1번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그럼 병 그거 알고 사죠. 시간이 2번이라 알고 사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년간 안 쫓겨나요. 그리고 3억도 나갈 때 병에게 받습니다. 3억을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병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병이 3억을 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병한테 대항력 있을 때는 이제 병이 갑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럼 갑자리에 병을 대입하면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을 을은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이 양도인 갑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병은 5억짜리 2억이 사야겠죠. 왜냐면 병이 을 3억을 내주니까 병이 2억에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대항력이 병 등기보다 빨라야 그래 병이
2억이 사는 거죠. 이렇게 저당권을 보지 않고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는가 보는 게 매매로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다시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갑주택에서 우리 임대차 있는데 계약기한 2년 보증금 3억을 줬어요. 우리 임차권에 대항력 취득했습니다. 근데 을은 아직 3억을 달라고 못하지만 임대차가 끝나면 갑에게 보증금 3억 반환 채권이 있어요. 근데 병이 을의 채권자인데 을이 병에게 돈을 주지 않으니까 병이 을의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했죠. 그럼 을은 내 채무자고 병이 보기에 갑은 을에게 3억을 내줘야 할 채무자죠. 그럼 병이 그걸 가압류했으니까 갑은 병의 채무자 을에게 3억을 내줘야 할 채무자, 그 자를 제3채무자 그래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갑이 제3채무자인데 이 상태에서 주택이 정한테 양도, 매매, 양도가 돼요. 그럼 정이 등기하면 아까 대항력이 있다가 뭐였죠? 양수인 병이 갑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어요. 그럼 갑자리에 정을 대입하면 양수인 정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 병도 양도인 갑이 아니라 양수인 정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기억하세요. 대항력이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갑자리에 정을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말소기준 원리, 즉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대항력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고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어요. 용의권들 다 대항력이 있는데 이 저당권이 나오면 이 상태로 경매가 나오면 최선순위 저당권 2번부터 소멸합니다. 그럼 1번 세 가지 권리 다 살아남아요. 이들이 끝까지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경락인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인수하고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저당권이 먼저 있고 용의권이 있으면 경매하면 1번 저당권이 말소기준이라 소멸하고 그 밑에 다 소멸하니까 용의권자들 다 쫓겨납니다. 대항력 소멸합니다. 그 다음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이 있으면 시험은 항상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합니다. 시험이라. 그래도 1번 저당권이 말소기준 걸려요. 최선순위. 그럼 중간에 샌드위치 소멸한다, 다 소멸한다. 그럼 얘들 대항력 소멸해서 다 쫓겨납니다. 이렇게 시험이 잘 나오는 거죠. 그럼 자, 갑부동산이 있어요. 종합. 저당권이 먼저 있고 용의권자가 있고 을이 있어요. 그럼 이 을들은 갑과 계약했죠.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갑이랑 있고 소유자가 또 저당권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들은 부동산을 점유하는데 소유자가 네 번째 병으로 바뀌어요. 매매로 바뀌었네요. 그럼 병이 등기해서 병이 이 을들 세 명한테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세 명은 갑과 매진 계약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매매는 저당권 보지 말아 했죠. 병 등기가 4번이라 애들이 2번으로 빨랐잖아요. 그래서 이 을들은 합창으로 병한테 못 나가라고 떼창을 해요. 그리고 전세권자는 나갈 때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요? 갑이 아니라 병. 임차인은 나갈 때 누구에게 보증받아요? 갑이 아니라 병입니다. 이렇게 이 을들은 갑과 매진 계약을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그랬죠? 승계한다. 한편 호순이 B가 경매총가입니다. 그럼 경락인이 을들에게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을들은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되죠. 이제 말속에 준 걸 1번이라 얘부터 소멸한다, 샌드위치 소멸하니까 대항력 없죠.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 말은 경락인은 이제 갑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기억하세요.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증금 보호에서 보증금 우선면제가 있는데 주택임대차 대항력권과 임대차 계약증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가진 임차인은 경매 때는 공매 시 임차주택 가로 열고 대지 포함 아주 중요합니다. 대지 포함해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럼 대지 포함 그랬죠?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똑같아요. 그냥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 똑같고 이 넷다다 다 대지가액 포함해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갑에게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을과 전세권 계약합니다. 을은 전세권자 물권자죠. 근데 토지만 경매 나오면 을은 토지 대가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어요. 을은 건물 전세권자고 토지 전세권이 아니거든요.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잖아요. 못 받습니다. 근데 갑토지에 갑주택이 있는데 이걸 주택임대차에 써요. 근데 주택이 미등기라 토지만 경매 나오면 임차인 을은 토지 대가에 우선 변제 최우선 요건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법에 대지가액 포함, 대지 포함이죠. 이렇게 전세권에도 없는 엄청난 권리를 주택임대차에 준 거라.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엄청납니다. 대지 포함 꼭 기억하세요. 자, 갑토지에 갑주택이 있는데 임대차입니다. 주택이 미등기라도 주임법 적용돼요. 미등기라 토지만 경매 나오면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 요건을 갖췄다면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문제는 임대차 계약 성립 당시에 임대인 토지와 주택이었는데 토지가 후 제3자에게 양도돼서 제3자 토지가 경매 나와요. 누리팔리는 제3자 토지 경매 대가에도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성립 시 임대인 토지와 임대인 주택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보호에서 마지막 양과로 2번 소유익보증금 최우선 면제인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실생활에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지만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소액임차인은 대지 포함한 임차주택 경매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이죠. 이게 최우선이에요. 왜냐면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그 말이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그 말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0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받으려면 적어도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 최우선 면제 대상 보증금액이 주택가액 대지 포함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하나여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무제한이 아니라 경락가액의 2분의 1까지만 해줍니다. 자, 그럼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변제액이 있는데 이건 교재에 없습니다. 이 금액이 이 주임법이 5공화국 전두환 정권에 생겼거든요. 1980년부터 소액 보증금 금액이 계속 증가합니다. 화폐 가치가 증가하죠. 가장 최근에 증가한 게 2021년 5월 11일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5천 이하가 소액임차인이에요. 월차임 X, 월세 안 봐요. 차임 X, 월세 안 봅니다. 월세가 5만원이든 100만원 안 봐요. 상임법에서는 소액임차인 판단할 때 월세를 고려하거든요. 근데 주임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 5천 이하면 소액임차인이고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금액 보증금융 일정액이 5천만원까지 받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제권역 가로열고 서울은 제한입니다. 서울은 과밀역제권역이지만 그 윗칸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제외하고 세종시가 있죠. 용인, 화성, 김포시는 1억 3천 이하가 소액임차인이고 여기서 4,300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광역시가 있죠.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그랬네요. 다시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제권역에 포함된 지역이 인천이죠. 인천은 광역시지만 윗칸으로 1억 3천 윗칸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군지역도 제외를 했죠. 광역시 밑에 군이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럼 군은
그 아래 그 밖의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예요. 어때요? 제가 이 강의 꼭 신청하는 게 이건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 지역에 사신 분은 꼭 알아야겠죠. 인근 지역도. 그 다음 안산시가 있어요. 경기도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7천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최우선 면제가 2,200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 파주시에서 보증금이 7,001만 원이에요. 7,001만 원. 그럼 얼마까지 최우선 받아요? 10원 못 받아요. 만 원 때문에. 딱 7천까지만 소액 임차입니다. 7,001만 원, 만 원 때문에 최우선 못 받아요.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5,001만 원이면 최우선 면제 10원 못 받아요. 딱 1억 5천까지 최우선 받는 겁니다. 다음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하는 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서울에서 지금 최근에 오른 겁니다. 1980년도 계속 올라요. 가장 최근에 2018년이 있죠. 9월 18일부터 소액 임차인이 1억 1천 이하였고 최우선 면제 3,700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2021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보증금 1억 5천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고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또 계속 오르겠죠. 이게 지금 가장 최근 겁니다. 그럼 갑이 서울의 주택, 서울에 3층짜리 주택을 지어서요. 약 15평짜리 3층 소형지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아서요. 국민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만약에 2019년 12월 1일 날 국민은행 앞으로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C가 1층에서 이제 월세 없이 보증금 1억 3천을 줬고 B는 보증금 9천만 원, A는 보증금 7천만 원 줘서 임차인 3명이 2022년 올해 4월 1일 날 다 입주해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주택이 오늘 경매 나왔어요. 오늘 지금 2022년 10월 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최우선 변제 받을 소액 임차인이 몇 명일까요? 누가 소액 임차인일까요? 위쪽에 박스에 금액 있죠? 지금 A, B, C라고 생각하죠? A, B, C가 아닙니다. 자, 경매가 나오면 무조건 말소기준권리. 경매는 자다가도 무조건 말소기준권리예요. 지금 여기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죠. 최선순위 저당권이 2019년이죠. 그 금액을 봐야 돼요. 왜냐면 국민은행이 2019년 7천만 원 빌릴 때 2021년에 소액 임차인이 1억 5천으로 오를지 모르거든요. 국민은행은 1억 1천만 원 이걸 실려고 돈 빌려준 거라 이 2018년 이 금액을 봐야 돼요. 그래서 3,700가의 최우선이 있고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은 AB입니다. C 아니에요. C 아닙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A, B만 소액 임차인이에요. 1억 1천 이하만 소액 임차인이고 C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그럼 서울에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얼마 이하죠? 1억 5천이 아니에요. 주택마다 다 달라요. 그 주택의 최선순위 저당권 일자를 봐야 돼요. 2000년인가, 1999년인가, 2021년인가 다 봐야 돼요. 주택마다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1억 5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은 다 1억 5천, 심지어 변호사도 1억 5천 그래요. 엉뚱한 소리죠.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는 끝까지 시청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말은 정말로 저한이 못 듣습니다. 모르거든 이것을 아무도. 그래서 이 경매 대가가 만약에 1억 4천에 나왔다면 아까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해줘요. 7천까지. 그럼 A, B는 금액이 서로 보증금이 다르지만 다 1대1 다 3,500씩 각각 3,500씩 최우선 해줍니다.
그럼 1억 4천 경매대가에서 최우선 7천 해주면 얼마 남아요? 7천 남았죠. 그럼 이 7천은 이제 우선 면제예요. 그냥 우선 면제. 그럼 이 주택의 우선 면제권자가 K은행이 있고 A, B, C 다 있죠. 그럼 K은행이 날짜가 제일 빠르니까 은행이 7천만 원 빌렸죠? 은행에서 은행이 7천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해 줄 때 주택 방 개수를 세요. 방 개수. 아파트의 방이 4칸이잖아요. 그럼 그 4칸에 소유임차인 들어왔다고 가정할 때 그 금액을 다 빼는 겁니다. 걔들이 먼저 받으니까. 그럼 나머지만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아주 오늘 유용한 정보를 알았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깁니다. 1번. 주택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캅이 그 주택 소유권을 병한테 양도하였다. 그럼 임차인평은 신소유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네요. 이 결론입니다. 자, 틀린 거죠?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음을 면합니다. 병이 보증금 반환하죠. 2번.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 그럼 이 채권은 을이 갑에게 연체한 거죠. 그럼 을은 갑에게 줘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월세 500만 원 밀렸다면 갑에게 줘야겠죠. 3번. 임차유태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평은 제3채무원자주의 승계한다 그랬죠.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아까 했습니다. 다음 4번이 있는데 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아까 갑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죠. 보증금은 3억을 줬죠. 대항력 가졌습니다. 근데 병한테 소유권 바뀌면 자, 을은 2년과 3억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러죠? 이 주택이 5억이라면 병은 2억이 사야 돼요. 왜 그러죠? 병이 을에게 3억을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병은 5억짜리 2억이 삽니다. 그럼 병은 2억이 샀죠. 그리고 병이 을에게 3억 내주죠. 그리고 병이 갑에게 3억을 청구합니까? 엉뚱한 소리죠. 다시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 3억 반환했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그 3억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5억짜리 2억이 샀으니까. 5번이 정답이죠.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이 양도, 이게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병은 이제 소유권자가 아니라 그냥 저당권자예요. 그래서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음을 면하지 않습니다. 이제 병이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라 갑이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자, 문제가 갑을병 나고 문제가 엄청 길죠. 그러면 1, 2, 3, 4, 5 지문을 읽으면 정답이 나와요. 자, 2번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거. 자, 1번. 의뢰 저당권이 소멸하는가 물어봤죠. 우리가 알기에 저당권이 언제 소멸하죠? 그렇죠. 경매 또는 채권이 소멸한 때. 그럼 문제 빨리 읽어봐요. 문제 경매 보여요? 경매 보이죠? 저당권 실행, 경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번이 정답입니다. 경매에서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 연습이라 정답을 1초 만에 찾아서요.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의 임차를 갑이 했죠. 임차에서 즉시 대항력권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다. 그럼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있습니다. 근데 을저당권 아래에 있으니까 경매에 나오면 쫓겨납니다. 그 후 정의주택의 저당권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나왔죠. 경매에서 무가 주택소유권 취득가 있다. 그럼 임차인 갑 쫓겨나요. 그래서 병주택에 제일 먼저 을저당권이 있고 다음 임차인 갑이 대항력 확정을 갖추고 저당권자 다시 정의 나왔어요. 경매는 정의하면 무가 경락받았죠.
말소 기준물이 1번 대항할 수 있는가? 없어요. 소멸한다. 샌드위치 소멸한다. 소멸한다 해서 대항로 소멸했죠? 대항로 없습니다. 그 말은 경락이 뭐는 임대인 평, 양도인 평지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승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죠. 자, 1번 을저당권 소멸 정답입니다. 2번 경락임무가 임대인 평지 승계한다 틀렸죠? 대항로 없으니까 승계하지 않습니다.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인데 우선면제 받는 거 아니죠? 을이 1순위라 을이 먼저 받고 갑이 나중에 받죠. 2번과 4번이 똑같은 말이죠. 4번은 임차인 갑은 경락임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강의 존속을 주장 대항할 수 없다죠. 그게 2번이 승계하지 않는다. 5번 정의 갑보다 매각 대금에서 우선면제 받는 거 아니죠. 갑이 확정일자 더 빨랐죠. 2번 정의 3번이라 정의 나중에 받죠. 갑이 먼저 받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임법을 아주 상세히 공부했습니다. 오늘 하신 건 여러분이 학교 간 후라도 계속 반복해 보셔야 돼요. 실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중개하실 때 꼭 필요합니다. 내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